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저는 지금 배당 쪽은 SCHD로, 성장 쪽은 SCHG로 투자하고 있어요. 배당과 성장을 나누어 담으니 제 투자 여정이 한결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한쪽은 현금 흐름을 챙겨주고 한쪽은 자산의 성장 동력을 맡아주죠. 성장 ETF를 고를 때 저는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QQQ나 QQQM, SPYG 같은 ETF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저 역시 그 후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SCHG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 주당 가격이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단순해 보여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정해놓은 금액 안에서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ETF의 단가가 너무 높으면 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QQQ는 한 주가 $500가 넘어요. 월 예산이 $500보다 적다면 어떤 달은 아예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쉬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부터 꾸준함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반대로 SCHG는 단가가 $30 수준이라 같은 예산으로도 여러 주를 살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루틴이 끊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체감 단가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결국 루틴의 싸움이고 루틴은 멘탈을 지켜줍니다. 그래도 다른 ETF들도 꼼꼼히 비교해봤습니다. QQQ는 말 그대로 나스닥 백 직행 티켓입니다. 유동성, 거래대금, 옵션 시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트레이딩이나 옵션, 매매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다만 보수가 0.2%로 비교적 높고 단가 부담도 있습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자의 코어 ETF라기보다는 단기 매매와 병행하는 투자자에게 잘 맞는 상품이라고 느꼈습니다. QQQM은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지만 보수가 더 낮습니다. 단가도 QQQ보다 부담이 덜하죠. 나스닥 100의 순수한 탄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겐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옵션 유동성은 QQQ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단타나 파생 거래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QQQ가 더 맞습니다. SPYG는 S&P 500에서 성장주만 뽑아 담습니다. 종목수가 200개가 넘고 보수도 0.04%로 낮습니다. 나스닥 쏠림을 조금 줄이고 싶거나 S&P 500의 성장 팩터를 믿는 투자자에게 어울립니다. 전통적인 대형 성장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HG. 제가 고른 ETF죠. SCHG는 다우존스 대형 성장주 지수를 추종합니다. 나스닥 외에도 다양한 대형 성장주를 담아 안정적인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수는 SPYG와 마찬가지로 0.04%이고 종목수도 230개 이상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낮은 단가 덕분에 적립식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나스닥 100은 상승장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하락장에서 낙폭도 크게 다가옵니다. SPYG나 SCHG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절반은 멘탈에서 나오죠. 아무리 좋은 ETF라도 내가 버티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단가가 너무 높으면 이 단순한 세 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SCHG를 선택했습니다. 제 예산 안에서 매달 꾸준히 살 수 있고 보수도 낮아 장기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분산 효과도 충분하고 변동성도 제가 감당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용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를 10년, 20년 들고 간다고 했을 때 보수 0.04%와 0.2%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년 내는 비용은 복리로 쌓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수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코어 ETF를 고를 때는 보수를 꼭 봐야 합니다. 저는 루틴을 지켜주는 낮은 단가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여주는 낮은 보수가 동시에 있는 상품을 찾았고 그게 SCHG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수의 성격 차이입니다. 나스닥 100을 담는 QQQ와 QQQM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 비중이 높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내지만 하락장에서는 충격도 크게 옵니다.
SPYG는 S&P 500 내 성장주를 골라 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장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 편중이 완화됩니다. SCHG는 다우존스 대형 성장주 지수라서 나스닥 외에도 다양한 대형주를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중의 장점과 분산의 장점을 적절히 섞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ETF 선택은 단순히 수익률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내 멘탈과 루틴을 지켜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SCHG를 고른 겁니다. 낮은 단가, 낮은 보수, 분산,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이 네 가지가 제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성과와 낙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 ETF를 고를 때 참고할 만한 지표는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보면 QQQ와 QQQM은 약 16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00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죠. 반면 SPYG는 약 95%, SCHG는 약 110% 정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QQQ와 QQQM이 가장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변동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같은 기간 최대 낙폭을 보죠. QQQ와 QQQM은 마이너스 33% 수준이었어요. 반면 SPYG는 마이너스 28%, SCHG는 마이너스 27% 정도였습니다. 즉, 나스닥 100은 오를 때는 더 강했지만 떨어질 때는 더 크게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낙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해도 낙폭이 커서 중간에 손을 놓아버리면 그 수익률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낙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들고 가는 쪽을 택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한 변동성을 가진 SCHG가 저에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적립식 투자에서는 심리적인 장벽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ETF 가격이 높으면 작은 예산으로는 매수를 못하는 달이 생기죠. 그러면 이번 달은 쉬어야겠다라는 핑계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틴은 깨집니다. 다시 이어붙이기가 어렵죠. 반대로 낮은 단가 ETF는 예산 안에서 항상 매수가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으로도 여러 주를 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매달 똑같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였을 때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CHG의 낮은 단가는 제게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을 지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투자하면서도 체감이 달라요. 매달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부담이 적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보수입니다. QQQ는 0.20%, QQQM은 0.15%, 반면 SPYG와 SCHG는 0.04%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보수 차이가 크게 누적됩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수가 낮을수록 유리하죠. 저는 이 점에서도 SCHG가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의 순수한 탄력을 원한다면 QQQM, 트레이딩이나 옵션 거래를 자주 한다면 QQQ, S&P 500 성장 팩터를 믿는다면 SPYG, 그리고 장기 적립식 투자, 낮은 단가와 낮은 보수, 안정적인 분산을 원한다면 SCHG. 저는 이 네 가지 중 마지막을 선택한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성장 ETF 중에서는 SCHG가 제 루틴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 장기적으로는 루틴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익률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루틴은 내가 직접 지킬 수 있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실행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급날이 지나면 바로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SCHG를 매수합니다. 다른 ETF를 사고 싶어도 우선순위는 SCHG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집행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고민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번 달은 비싸니까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정해진 행동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누구나 불안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ETF 단가가 낮아서 루틴을 지키기 쉽다. 보수가 낮아서 장기 부담이 적다. 분산이 잘 되어 있어서 특정 종목 쏠림이 덜하다.
이 세 가지가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결국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티는 힘이니까요.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저는 SCHG를 선택했습니다. 낮은 체감 단가 덕분에 꾸준히 매수할 수 있고 보수도 낮아서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스닥 100만큼의 탄력은 없을지 몰라도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가면서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저에게는 이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ETF가 더 좋은지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현금 흐름, 투자 성향, 멘탈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ETF를 고르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루틴을 설계하는 겁니다. 루틴이 흔들리지 않는 한 시간은 우리 편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집행할 수 있는 ETF는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낙폭은 어디까지일까? 보수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만들까?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답이 보일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장 ETF를 적립식으로 가져가려면 끊김없는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비용, 그 다음이 지수 성격이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ETF,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장 ETF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